예, 한판 인터뷰 오늘 만날 분은요. 대한민국 초대 기후변화 대사로 지구 환경 외교 일선에서 선봉장으로 활동을 해온 분이세요. 이젠 꽤 익숙한 용어입니다. 녹색 성장. 이 녹색 성장이라는 아이디어를 국제 무대에 처음 꺼내신 분이고 또 현실화시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유엔에서 환경 관련된 다자에게 실무 경험을 최근 책으로 내셨어요. 기후단판이라는 이름의 책인데요. 자, 우리 시대 기후 위기 대응 어떻게 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래권 전 기후변화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진 작가님, 소장님 말씀 안녕하세요.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대사님 오늘 방송국에 BMW를 타고 오셨다고요? 네. 네, 버스. 오목교 계단이 한 150개 되더라고요. 지하철역에. 다니면 혹시 세보십니까? 네, 세고 다닙니다. 광화문역 155개. 이야. 여기 한 150, 한 2개쯤 되는 것 같아요. 이야,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중간에 한 30개 정도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나머지는 없더라고요. 다 세우시고. 물론 구석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예, 예. 그거 타려면 가서 이제 또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근데 여기가 보니까 최악이더라고요. 5개, 17개짜리가 5개가 있어요. 예. 출구 하나 나오는데. 그거 제일 심하네요. 예. 딴 데 4개도 있고 도곡동 4개 있고 그런데 광화문도 4개 그런데 여기 5개네. 오목교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네,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생각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사님이 또 굉장히 특별하신 분인 게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유엔 산하 정부간 협의체 IPCC 네네. 그 특별 보고서 주 저자이시기도 네네네. 하셨고 참여하셨고 노벨 평화상 개인 사본을 받으셨다는데 예.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요. 예. IPCC라는 이제 기후 변화 요즘 많이 나오죠. 과학자 요새 많이 나오죠. 예. 그 기구가 기후 변화에 대한 의식 제고에 굉장히 기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200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음. 알고 미국 부통령하고 같이 받았어요. 예.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국제 기구다 보니까 그렇죠.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 상장과 상금을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논의한 결과 이 보고서 때문에 받은 거니까 이 아하. 보고서에 참여해서 리드오서 주저자로 참여한 사람들한테 퍼스널 카피를 나눠주자. 이렇게 해서 카피를 나눠줬는데 예. 제가 이제 기술 이전 문제를 많이 좀 제가 주창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기술 이전 그 보고서에 음. 한 챕터를 제가 이제 썼습니다. 네. 그때 사실 외교관으로 썼죠. 외교관으로 그런 거 쓴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대개는 이제 교수 아니면 뭐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저는 유엔 대표부의 참사관으로 있으면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 퍼스널 카피를 보내왔어요. 제 이름 써가지고. 그래서 예. 이 책에 제가 지금 쓴 이 책에 예. 그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을 사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노벨 평화상 받으신 수많은 분들이 상자시네요. 고급스럽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 대사님들 책에 보면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과 같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념적으로 환경 보호해야 되고 네, 네. 좋은 환경을 다음 세대에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까?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 기후 위기의 문제는 지금 현재의 경제 시스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에 대한 지식 이 초래한 현상이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탄소 가격을 내부화하지 않은 자유시장 가격, 지금 시장 가격, 우리 예. 시장 가격, 이 전기 가격이 탄소 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예. 그 가격을 우리가 지불하면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기후 위기가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솔루션은 뭐냐면 해결책은 당연히 자유시장을 지속가능 시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지속가능 시장이라는 건 탄소 가격을 반영하는 그러한 시장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 값싼 화석연료 값을 내면서 기후 위기를 걱정하면서 이거는 좀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 전환을 해야 될 때고 그야말로 한판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를 여기 한판 승부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 책 이름도 단판입니다. 그래서 한판과 단판이 저희랑 시너지를 약간 내서 감성이 맞는 분이세요. 네, 시너지를 앞으로 좀 창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저도 이제 어제 그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기후위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어차피 곧 죽을 거야. 얘들 잘 살아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랄까 어떤 패배주의랄까나 그렇죠. 이게 과연 왜냐하면 이게 또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반대하고 네, 막 네. 나라마다 다 반대하고 또 그다음에 결국 기업가들인데 모든 나라 사실상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 뭐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 책에서 주장한 게 예. 어저께는 제가 충청남도 예산에서 예. 탈석탄 발전 음.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예. 거기에 캐나다 기후변화 대사, 그다음 블란더 대사, 또 영국 대사 이렇게들 왔어요. 예. 다 이게 외국 사람들 많이 오고 또 외국 그 전문가들 많이 왔는데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기후변화에 몸을 담았는데 아하. 여지까지 왜 실패하고 성과가 없는지 아느냐?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 주겠다. 우리가 여지까지 국제사회에서 노력했던 방향이 어떤 거냐면요. 정부에다 책임을 추궁하고 기업에다 책임을 추궁하고 그렇죠. 생산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세 가지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빠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 소비자가 빠져 있고요. 아. 소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답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분을 포함해서 모든 소비자들이 예. 내가 이제 탄소 가격을 지불하겠다. 아. 라고 결심을 해야 되고 행동에 옮겨야.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비싸잖아요. 전기 예. 가격도. 예. 그 비싼 전기를 내가 돈 내고 쓰겠다. 2배지만 나 전기값 2배 내겠다. 할 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다뤄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제가 요새 새롭게 하고 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중국, 한국을 기후 악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 우리도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마치 대단한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고 우리가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외국 대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온실가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생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이 배출량이 얼마가 나면 계산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영국이나 구라파는 굉장히 줄었다고 나와요. 아. 구라파는 20%, 뭐 영국 한 40%가 줄었다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소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던 중화공업을 다딴 데로. 중국, 한국으로 다 보낸 겁니다. 아하. 이거를 이제 탄소 유출이라고 그래요. 아하. 그 탄소 유출이 된 거를 자기들은 자기가 줄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착각이다. 너희들이 줄였다고 하면서 남들 보고 자꾸 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 중국, 한국을 자꾸 책임을 추궁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들의 소비가 줄지 않았지 않느냐. 30년 동안에 10% 줄은 건 많이 줄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배출량, 생산량 배출량 한 60%라면 수입하는 게 한 40%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공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많이 줄였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나 중국은 우리가 큰 마치 주범인 것 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프레임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이런 잘못된 프레임, 우리에게 씌워진 잘못된 국제사회의 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깨는 그런 걸 제가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원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 뭐 이런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닌데 지금 정부에 있어서 기후 위기의 대처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당장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원전을 좀 더 확 늘려서 그걸로 하면 최소한 탄소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만 해도 기후변화에 좀 대응하는 정책으로서의 유의미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소비로 생각을 돌려서 하면 이것도 별로 타당하진 않은 주장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원전 관련해서는 뭐 저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원전이 과연 싼가?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소가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방사능 그 폐기물 어떨 것인가? 그 문제가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전쟁 그럼 우리나라처럼 때문에. 안보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나라에서 원전에 대한 그 안보의 그 라이빌리티 문제, 그 리스크 문제, 예. 이 문제는 우리가 별로 안 다루더라고요. 우리 언론도 안 다루고 있고 예.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면 예. 아니 뭐 탄소 좀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죠.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폐기물의 문제, 안보의 문제, 그다음에 과연 가격이 싼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합적으로 보면 그건 안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이제 롱텀 가격을요. 숏텀으로 보느냐 롱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숏텀으로 우라늄 가격만 계산하면 작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롱텀으로 봐서 폐기물 처리 문제, 그다음에 폐로 문제, 디스멘트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과연 싼가라는 이제 퀘스천이 또 나오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원전이 더
싸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그거는 확산이 되고 IAEA에서 이미 이렇게 나왔죠. 예. 이미 싸지 않다라고 나왔고요. 예. 국제사회에서 이미 그거는 싸지 않다고 이미 거의 원조 재생에너지보다도 비싸다, 석탄보다도 비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그 소비 부문에서 네. 뭐 10%밖에 안 줄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생산을 할 때는 그래 뭘 만들다 보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다 석탄 떼고 이런 거는데 소비에서 안 줄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네들은 조선, 스틸, 철강 네. 이런 것들은 전부 중국, 한국으로 보냈고, 근데 중화학 공업이 이제 유럽엔 거의 없죠. 독일을 빼고는. 그러니까 생산품에 들어간 거하고 소비한 것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수입해서 소비하니까. 수입해 소비하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을 만드는데 나온 이산화탄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산 안 하고 있죠 지금.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배출량이 실제로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한국을 자꾸 이제 거론하면서 우리한테 책임이 크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산 공장을 이쪽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싸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생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지구 차원에서는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렇죠. 소비에 초점을 맞춰야 순 리덕션이 감소가 되는 거죠. 지구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니 대사님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쫙 빨려 들어갔는데 평생 외교관으로 하셨어요. 네네. 환경 문제 다루신 게 이제 1991년 당시 외무부에 네네. 과학 환경과 초대 과장을 맡으시면서 네네. 시작하신 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제가 89년도에 우연히 네.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걸 담당하는 담당관이 됐어요. 99년도에. 이제 오종층 그 보호를 위한 프레온가스 사용 규제 협약이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게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야말로 저희가 이제 허를 찔렸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지구환경 문제 이런 걸 사실 잘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 먹고 살기 이제 와서 바쁘죠. 얘기하지만. 예, 먹고 살기에 바쁘죠, 사실. 예? 당시에 먹고 살기에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가 지구환경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리고 전문가 회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출장 다 갈 수도 없어요. 예. 그게 뭔지도 몰랐고. 예. 그래서 이미 몬트리올 정서라는 게 발효가 돼가지고 프레온가스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프레온가스라는 게 상당히 정밀하게 꽂혀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개도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자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울산화학이 그거를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자축을 했어. 그런데 그때 몬트리올 정서가 발효가 돼가지고 예. 더 이상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장 프레온가스를. 만들고 자축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좀 어두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됐는데 이거를 프레온가스를 사용하는 제품 또는 포함한 제품, 예를 들면 에어컨, 자동차, 뭐 이런 가전 제품 이런 것들을 수출을 못하게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무역 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역 규제가 당장 발효하게 돼 있거든요.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상공부에서 외무부로 막 뛰어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급해서 다급하니까 그럼 대체 물질이 있거든요. 그럼 이 대체 물질을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술을 갖다 사용하겠다. 예. 사용료는 내는 거죠, 물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선진국 기업들이 기술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대체 물질 생산된 걸 사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기존 프레온 가격의 20배에서 40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우리가 프레온 가스가 막 늘어났냐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삼성 반도체가 막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프레온 가스가 반도체를 세척할 때 씁니다. 네. 꼭 세척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불량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용량이 1년에 50%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걸 딱 규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더니 반도체 산업도 못하게 됐고 수출도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벙어리 냉가슴 앓게 되는 거예요. 어제 얘기할 수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언론에서 알으면 야단 맞을 거고. 그러니 뭐 속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하다가 그때 들고 나온 게 그래서 92년도에 열린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 특허의 강제 실시. 특허를 강제로 몰수하자라는 조항을 제가 들고 나갔죠. 절치부심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들고 나가기 전에 외무부고 우리나라 전체 이런 환경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이걸 만들자는 걸 제가 이제 내부 결제를 올려가지고 뭐 결제 다 받아서 이제 그 당시에 부서를 만드신 거군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걸 만들고 과를 제가 만들고 과장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뭐 이렇게 보면 네가 해, 제가 제자리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었군요. 외무부에서는 이런 거 하면은 칩셋줄 막히는데 그런 거 왜 하냐. 다 그냥 뭐 예. 주미 대사관 이런 데 가려고 그렇죠, 그렇죠. 하고 주영 대사관 가려고 하는데 하는 웬 사람이 환경?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서 들고 90년에 가셨나요? 92년에 제가 갔죠. 그래서 브라질 결과는 이후에는 어떻게 정상회의.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얻어냈어요. 제안을 했습니다. 네. 몰수하자는 조항을.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대표로부터 준엄하게 이제 어떻게 설교를 들었죠. 아. 그런 그거는 괜히 나쁜 생각이다. 그런 걸 하면 기업의 권리를 보장해야 아니요, 저 되니까.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저해한다 이거죠. 의욕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치. 특허를 몰수하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니 나쁜 생각이니까 빨리 이거 철회하라. 이렇게 좀 준엄하게 좀 설교를 들었어요. 장황하게.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 잘 들었는데 예. 그런데 말이지 아.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런 억울한 이런 사정이 있고 몇몇 그 다국적 기업들이 독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허를 남용하더라. 이런 남용하는 사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할 수 없이 오존층을 파괴하기 위해서 프리랑카스를 더 쓸 수밖에 없다. 기술을 못 쓰게 하니까. 근데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의 강제치 조항이 있어야 기업들이 이런 걸 행위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발언을 했죠. 그랬더니 미국 대표가 사실은 당황했죠. 굉장히 당황했고 그때 12개 나라가 저를 공격했거든요. 선진국에서. 그런 거 빨리 없애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론을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의장이 미국 대표를 바라보면서 반론 안 하니까 미국 대표 할 말 없냐고. 그랬더니 미국 대표가 그런 건 전 처음 봤는데 발언권 신청도 안 하고 그냥 손으로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 준비가 안 된 거죠.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들고 나올 줄 몰랐으니까. 예. 그랬더니 그럼 의장이 그러면 반론을 안 한다는 뜻은 한국 대표 말이 맞다는 얘기고 얘기잖아. 수긍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요 반론 아까 제기했던 10몇 나라가 나가서 합의 문안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국제사회의 프랙티스예요. 그 나가라 그러니까 10몇 나라가 이제 우르르 나갔죠. 예. 그래서 나가서 8시간 싸웠습니다. 그 문장 하나 만드는데.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compulsory licensing, 특허의 강제 몰수라는 단어를 없애려는 거예요. 빼버리려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조그만 룸에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저쪽에 20 몇 명이 왔어요. 거기 전부 다 변호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로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혼자 필마 와가지고. 단기에 제가 혼자 들어가서 했죠. 단기 필마. 예, 단기 필마죠. 그래서 했더니 1대 20으로 앉아서 한 8시간 싸웠는데 제가 끝까지 버티고 컴퍼스 라이싱이라는 단어를 안 빼니까 할 수 없이 그 단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그것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최근에 왜 코비드 때문에 백신 그 그렇죠. 강제 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제가 관철시켰던 이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게 그러면 1차 기후 담판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특허 보유 기업이 보상을 조건으로 특허 사항을 허용하는 제도. 그렇죠. 예, 요거를 이제 예. 실현시키신 거고. 네. 예. 근데 사실 그것이 미국이 이게 1898년에 그 파리 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이 특허권에 지적재산권 보호에 네. 관한 네. 그거를 서명한 이래 예. 사실 거기에 그게 들어 있어요. 조항에 들어 있지만 미국은 한 번도 국제적인 협약에서 네. 이거를 용인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예. 근데 제가 몰랐는데 저랑 같이 들어갔던 브라질의 대표는 법률 로여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저를 축하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100년 동안 한 번도 이거를 허용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이제 뭐랄까 별거 아닌데 그 오존 문제는 그러니까 해결된 건가요? 그 후로 이제 오존 얘기는 그렇죠. 별로 오존 문제는 얘기 안 해결이 되죠. 됐습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 의무진의 선진국 명단 부속서원. 이 가입 문제 때 일본이 이제 우리를 압박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대사님이 네. 일본 대표랑 싸워서 이기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살짝 해주시면. 예. 진주만 공습을 이기셨던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한테 네. 이게 선진국 이름으로 부담해라. 사실 이제 제가 이 규변 업무를 하면서 가장 그 어려웠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문제. 예. 한국이 선진국 클럽에 가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선진국 모임에 들어왔으니까 OECD라고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도 선진국의 의무를 수락해라.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단순 논리거든요.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0년 동안 산업화를 한 사람들하고 우리 이제 겨 70년대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들어온 나라하고 똑같은 의미를 진다는 거는 뭔가 좀 부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거를 답변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막막했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 등 항상
이상 유럽파에서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10년 후에 하겠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미뤄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어디까지나 이제 양자 차원에서 이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죠. 그건 이제 양자 회의 차원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 최초로 공개석상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선진국들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일본이 앞장을 쓴 거죠. 네. 미국이 이제 아마 뭐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국은 말이지 선진국인데 왜 안 예.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갑자기 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한 거죠. 한국이 그 부담해라 선진국 의무를 수락해라. 그렇죠.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한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멕시코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제가 손을 들고 일본 대표가 예, 얘기하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예. 지금 일본 대표 발언은 지금 옛날 성현들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랬는데 일본 대표는 자기 목표치는 발표하지 않으면서 남의 나라의 목표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아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부터 좀 잘해라. 당신들부터 잘하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볼게. 보고 우리가 그걸 네. 참고해서 할 테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부터 굉장히 과감한 감청 목표치를 좀 설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회의석상에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네네. 마이니치 신문에도 이게 기사가 났어요. 일본 많이 주시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의 기자가 예. 기자의 눈이라는 칼럼을 써가지고 기자의 눈. 네, 기자의 눈이 아주 났는데 한국 대사 발언 후에 회의장에서 가장 큰 박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기후변화에 관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그 칼럼을 썼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저는 반격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이제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이제 반격을 잘 못해가지고 네. 그 후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부담하게 됐군요. 굉장히 당황했죠. 싱가포르. 네. 그렇군요. 네, 대사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셔가지고 또 이 외교 현장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걸로도 유명한데 그 저탄소 녹색 성장 네네. 이거 대사님이 네, 내신 네, 아이디어였어요? 그 말 자체를 만든 건 아닌데요. 예. 원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이 쓴 그 책에도 좀 있더라고요. 예. 가끔가다 그런 말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나오긴 했는데 예. 유엔 컨퍼런스하고 유엔 에이전시에서 이 말을 공식화시킨 거는 이제 제가 한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예. 제가 그걸 하게 된 동기는 기후변화라는 게 이게 경제의 부담이고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 아하. 기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가 있고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된다라고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녹색 경제 성장을 줄여서 녹색 성장 이렇게 이제 2005년도에 예. 그래서 강요 선언을 채택하게 했고요. 예. 2008년도에 제가 기후변화 대사로 들어오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문에 G8 정상회담 참석하신 연설문에 이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좋다고 해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하셨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예.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한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 참 좋은 생각이다. 반응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돌아오셔갖고 7월 달이었는데 그게 2008년 8월 달에 녹색 성장을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비전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녹색 성장이라는 말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작은 2005년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건 2008년이고 그런 거군요. 한국 정부가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한국이 결국은 한국뿐이 아니고요.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yev 대통령도 했고요.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많이 했습니다. 네, 한국만은 아니고. 그렇군요. 아까 이제 특허 얘기도 하셨었는데 공공소유 기술 이전 제도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건요. 예. 제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해야지 이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워낙 기술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특허권,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굉장히 이제 보호주의적이기 민감하죠. 때문에 제가 주장한 게 그러면 민간 소유의 기술을 정부가 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을 포함해서 선진국 정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나라가 나라마다요. 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40%였고요. 예. 80년대. 지금 이제 줄었어요. 그래서 한 20몇 %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MIT라든지 스탠포드에 돈을 대거든요. 예. 정부에서요. 아. 그렇게 개발된 환경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라이센싱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권리를 갖고 있으니 그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걸 개도국에다 나눠주면은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문제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제가 많이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반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문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돼서
조금 예, 말씀해 주세요. 방송을 안 조금 하세요. 뭐 빠뜨리 잡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예, 중에 하고 싶은 하나가 말씀이. 예. 예. 궁극적으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예. 탄소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지불한 건 결국 소비자 아닙니까? 예. 근데 소비자들이 다 하라 그러면 다 반대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금년 1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여론의 48%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전기 가격을 2배 올리는 거 10년 동안에 찬성해요. 48%가. 근데 45%가 반대예요. 예. 그러면 48%의 사람이라도 먼저 더 그러니까 더 높은 전기 가격을 내는 제도를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자발적인 탄소 가격 지불 운동을 시작하자 이런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발적인. 네, 자발적으로 예, 하고 싶은 사람은 예. 하자는 거죠. 제가 독일에 유학 중에는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2배 가격을 주고 그 생태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걸 2배 돈을 주고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독일에 어떤 게 있냐면요. 네. 그 고속 전철 있잖아요. 예. IC라고요. 예. 그 전철 가격을 티켓을 그냥 레귤러 정규 가격 50유로. 그다음에 이제 그린 녹색 티켓 70유로. 그 자발적으로 낼 사람은 이 가격으로 그렇죠. 사라. 70유로 낼 사람 70유로 내라 이거예요. 아하. 그런데 똑같은 자리예요. 근데 이제 70유로 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근데 나 20유로 더 내겠다. 그러면 그만큼을 녹색 전기를 삽니다. 아. 이 IC에서 이체에서 예, 예. 이제 그런 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을 주자는 거죠.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절망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돈 더 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주변에. 네. 예를 들면 저니까 보통 한 5만 원 나오는데 예. 난 한 7만 원도 낼 수 있다. 뭐 커피 몇 잔 안 마시면 되는데. 아. 그런데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예. 우리나라 교통 혼잡 비용이 예. 68조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3.6%예요. 예. 우리나라 국방비가 2.2%입니다. 55조거든요. 작년에 최고로 많은 게 55조. 근데 우리나라 교통 혼잡이 심하잖아요. 예. 68조가 뭐냐면요. 웨이스트된 낭비된 에너지, 가솔린 가격, 그다음에 낭비된 시간에 따른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게 68조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런 걸 계산 안 하고 살아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게 되면 이제 그 코스가 다운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일본 같은 경우 동경에서 자가용 몰고 출근한 사람 없습니다. 동경 한번 가보십시오. 동경에서 자가용 몰고 출근한 사람. 외곽에다가 세워놓고 전철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다 그렇기도 하고요. 시내에서는 거의 없죠. 네,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뉴욕도 저는- 그렇잖아요. 뉴욕도. 그렇죠. 뭐, 그래서 예. 이제 저는 그래서 KTX 네. 전 국토의 KTX와 어. 강원도의 전부 KTX, 우리나라처럼 KTX 깔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토는 좁고 임금 밀도 높고 맞아. 우리나라가 자가용을 몰 이유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추석 때 지금 추석인데 예. 또 고속도로 막힌다고 중계 방송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날이 우리나라가 녹색 탄소 중립 실현한 날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이거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하철이 적자라고 투자를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지하철이 적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에 의해서 감축된 온실가스를 톤당 29,000원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흑자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하철을 흑자로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자유시장 가격에 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속가능 시장 가격에 의하면 그건 적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흑자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카운팅부터 우리가 시장을 바꿔야 앞으로 탄소 중립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비자들이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그 영어로 pers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결정한 기부. 각 개인이 예.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기여를 해라.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는 파리 협정에 의해서 NDC라는 게 있어요. 예.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나라가 결정하는. 나라가 하라 이거예요. 예. 근데 저는 PDC 없는 NDC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나라라는 게 뭡니까? 개인이 모인 게 나라잖아요. 정부나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개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PDC가 있어야 NDC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까 캐나다, 영국, 불란 대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다들 참 좋은 얘기라고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가 이런 PDC를 제안하고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K 한류 기후 운동 을 주도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어제 국제적으로 없습니다. 어제 그 답답함이 예. 그 오늘 좀 환경운동이요. 뚫린 느낌입니다. 환경운동이 그린피스든 어디든 예. 정부를 야단치고 기업을 야단치는 환경운동은 있지만 맞아요. 나부터 돈을 내겠다는 환경운동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환경운동이 아니 환경운동으로는 사회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나부터 돈을 내겠다는 사회운동을 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저는 이런 그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하자. 그래서 PDC 아니면 자발적 탄소가격 지불운동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 가격 가격 지불 운동. 네. 야,
그러니까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게 그 무력감이 있거든요. 그래, 그렇죠. 뭐 정부 야단치고 기업 야단치고 말 아무리 해봐야 듣냐? 소용없어요. 안 듣잖아. 네.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일은 없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시스템을 네.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예. 제 제안에 공감을 해서 그럼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아까 그 독일의 이체처럼 말이죠. 예. 이런 우리나라 KTX도 지금 티켓 팔 때 예. 그냥 정규 가격, 또 기후변화 가격 세 개를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예. 차별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냥 정규 가격도 그냥 정규 가격, 또 기후변화 가격, 더 낼 사람 더 내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재생에너지 사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소비도 줄이고 기후변화를 할 수 있는 행동이 되겠죠. 전기를 비싸게 사면요 아껴 써요. 네. 아, 물쓰듯 안 쓰겠네요. 물쓰듯 쓴다다가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대사님 말씀드리니까 약간 설교 듣는 느낌이었어요. 딱 정리가 됐고 예. 진짜 어제는 답답했는데 뻥 뚫렸어요. 뭔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환경 관련 캠페인 할 때 개인으로 하면 먹고 난 껌을 휴지에 싸서 버린다. 요 캠페인만 기억이 남는데 이제 대사님의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네. 탄소를 위한 환경을 위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좀 만드는 것. 네. 정말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자, 오늘 함께 말씀해 주신 분은요. 예, 우리 기후단판이라는 최신간을 내신 정래권 전 기후변화 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